60세 이상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 당신의 몸은 조용히 근육을 잃습니다. 낮 동안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해도 밤의 몇 시간 사이에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어 사라지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저녁에 밥도 잘 먹고 단백질도 챙기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수면 습관과 간식 타이밍, 이 근육을 살리느냐, 빼앗기느냐를 결정합니다. 미국 텍사스대 영양의학 연구진에 따르면 노인의 근육 단백질 합성은 수면 중 60% 이상이 멈춥니다. 즉, 밤에는 근육이 쉬는 게 아니라 서서히 녹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단백질 재료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위와 간의 흡수 능력이 떨어져 하루 3끼만으로는 근육 유지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때 잠자기 전에 한 숟갈 간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작지만 밤새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죠.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낮엔 열심히 걷고 운동하지만 아침마다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잠자기 전 아무것도 안 먹는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살찔까봐 혹은 소화가 안 될까봐 공복으로 잠드신 적 있나요? 그 한 번의 선택이 근육을 1년 단위로 줄이는 가장 조용한 습관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면 중 근육을 살리는 5가지 음식과 근육을 몰래 갉아먹는 3가지 위험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서울, 부산, 인천처럼 남겨주세요. 당신의 지역이 다를지라도 근육이 회복되는 원리는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당신의 근육은 지금보다 1/4이 줄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 근육이 회복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닙니다.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야간 루틴의 과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자기 전 단 한 숟갈의 기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숟갈이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이 한 숟갈 간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밤새 근육이 분해되는 걸 막고 손실된 단백질을 다시 채워 넣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과대 연구팀은 수면 30분 전 단백질 간식을 섭취한 노년층은 8주 후 근육량이 평균 12% 증가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간식의 정체가 단백질 쉐이크가 아니라 바로 우유 플러스 꿀 플러스 소량의 콩가루였다는 사실입니다. 비싼 보충제가 아닌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합이죠. 이 3가지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어 밤새 근육에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2. 꿀은 인슐린을 부드럽게 자극해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흡수되게 돕고 3. 콩가루 속 류신르치는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줍니다. 한 숟갈, 단 몇십 칼로리. 하지만 그 영향력은 크죠. 단백질 보충제는 일시적인 피로 회복엔 도움이 되지만 노인의 간과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자연식 조합은 부드럽고 지속적인 회복을 만듭니다. 여기서 학자들 간의 논쟁도 있습니다. 잠자기 직전 음식이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과 적은 양이라면 오히려 위산을 안정시켜 수면 질을 높인다는 반론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후자의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즉, 과식이 아니라 적당한 한 숟갈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잠자기 전에 뭘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하지만 그 두려움은 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몸은 오히려 근육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당질과 단백질을 밤에도 필요로 합니다. 몸은 단식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원합니다. 그 한 숟갈이 바로 밤새 근육을 살리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잠자기 전 30분, 우유 한 모금과 꿀 한 숟갈. 이 단순한 습관이 근육 회복 호르몬의 시계를 바꿉니다. 이제 왜 잠자기 전이 황금 시간인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움직이며 근육을 사용하고 밤에는 그 손상을 복구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복구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유사성인자 IGF-1가 줄어들고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속도도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은 시절만큼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때 잠자기 전에 짧은 시간, 단 30분이 황금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면 초기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데 그때 혈액 속 아미노산 농도가 충분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로 자면 스위치가 눌러지지 않은 채 호르몬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서는 노년층에게 취침 30분 전 카제인 단백질을 제공했더니 근육 합성률이 낮 시간 대비 22%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언제 먹느냐가 이렇게 다릅니다. 의사들은 이 시간을 근육의 야간 창구라고 부릅니다. 하루 동안의 손실을 막는 마지막 기회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늦은 밤, 특히 자정 이후에 먹으면 오히려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시간은 잠자기 30일 60분 전 소화에 부담이 없는 양입니다. 한 컵의 따뜻한 우유 혹은 부드럽게 저은 두유 한 잔이 적당합니다. 거기에 꿀 한 숟갈을 섞으면 혈당이 살짝 올라가면서 세로토닌이 분비돼 잠이 더 깊어지고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면 낮 동안의 운동과 식사 노력이 밤새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하십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던데요. 그건 젊은 사람에게 맞는 말입니다. 노년기에는 에너지를 비축하기보다 지속 공급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를 조금만 더 도와줘. 단백질을 조금만 더 공급해주면 근육은 아직도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밤의 황금 시간, 그 짧은 순간이 10년 뒤에 걸음걸이를 바꿉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이 원리를 실천해 기적처럼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허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셨죠. 낮에는 운동도 꾸준히 했지만 이상하게 새벽만 되면 기운이 바닥났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단백질 섭취량도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살찔까 봐요. 그 습관이 10년 넘게 이어졌던 겁니다. 제가 권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우유 반 컵에 꿀 반 숟갈, 콩가루 한 티스푼. 이걸 매일 꾸준히 마셔보시라 했죠.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환자분이 먼저 웃으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는데 몸이 가볍더라고요. 이상하게 힘이 생겼어요. 그 이후 2달간 근육량을 추적했더니 허벅지 근육이 9%, 종아리 근육이 7% 늘었습니다. 단지 한 숟갈 간식으로 이런 변화가 생긴 거죠. 놀라운 건 체중은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즉 지방이 늘지 않고 순수 근육만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새벽에 다리에 쥐가 덜 나고 아침 피로가 사라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 간식이 나를 지켜줬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완벽히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수면 중 단백질 분해가 줄고 성장 호르몬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또 하나의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영양학자들은 단백질은 밤보다 낮에 먹는 게 낫다고 주장하지만 임상 결과는 분할 섭취가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즉, 낮에도 먹고 밤에도 조금 보충해야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한 숟갈의 힘이 내 다리를 살렸어요. 당신도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단 한 숟갈의 습관으로 근육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간식의 정확한 조합과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고기에서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이미 소화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단단한 고기보다 부드럽고 흡수가 빠른 형태가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저는 잠자기 전 단백질 간식을 추천할 때 항상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유, 꿀, 콩가루. 이 조합은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유에는 카제인, 차세인이라는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78시간에 걸쳐 천천히 흡수되어 밤새 근육에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거기에 꿀을 한 숟갈 넣으면 천연당이 인슐린을 살짝 자극해 아미노산이 근육세포로 더 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콩가루에는 류신 르치네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있어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 3가지가 만나면 근육은 마치 부드럽게 든 엔진처럼 조용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잠자기 전 류신이 풍부한 간식을 먹은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개월 후 근육 손실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언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그냥 단백질 보충제 한 스푼 마시면 안 될까요? 물론 단백질 보충제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층에 가는 고농축 단백질을 한 번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죠. 반면 자연식 간식은 소화 속도가 완만하고 위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피로감 없이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한 가지 더, 꿀 대신 바나나를 으깨 넣거나 귀리한 스푼을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탄수화물이 단백질 흡수를 돕는 운반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 설탕은 피하세요. 인공당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자극해 오히려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이처럼 달콤한 단백질 파트너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밤의 영양치료제입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허벅지에 힘이 느껴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밤새 세포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한 숟갈의 선택입니다. 이제 반대로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먹는 밤의 적들을 알아봅시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잠자기 전에 좋은 음식이라 믿고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근육을 살리는 대신 오히려 천천히 파괴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라면과 간편식입니다. 소금과 인스턴트 지방이 많은 음식은 밤 동안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로 인해 근육세포 안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어 근육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단백질을 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근육을 녹이는 셈이죠. 두 번째는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적당한 와인 한 잔은 좋지만 수면 직전의 술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70%나 억제합니다. 호르몬이 차단되면 밤새 근육은 단 한 줄도 재건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수분을 빼앗습니다. 세 번째는 과자와 아이스크림입니다. 스트레스를 달랜다며 먹지만 고당질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때 몸은 혈당을 맞추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포도당으로 바꾸려 합니다. 즉, 단 것을 먹을수록 근육은 더 빨리 녹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외의 적 검은 커피. 카페인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늦춰 수면 회복을 방해합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의 커피는 근육 수리 시간을 잘라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무카페인 차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살찌는 문제가 아닙니다. 밤마다 반복되면 근육 손실, 피로감, 활동 감소, 근육터 약화라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1년 후엔 체중이 그대로여도 다리 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근육은 식단으로 무너지고 습관으로 회복된다. 잠자기 전에 작은 선택이 근육의 생사를 가릅니다. 그렇다면 공복으로 자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서는 공복잠이 왜 근육의 적인지 그 숨겨진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찐다고 해서 공복으로 잡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에는 이 습관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자면 몸이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밤새 에너지원이 부족하면 몸은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당신생 당신상 과정을 가동합니다. 이때 근육 단백질이 잘게 잘려나가고 그 조각이 에너지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안 먹고 자면 몸은 스스로를 먹어치우는 셈이죠. 실제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공복으로 8시간 이상 잠을 자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 손실 속도가 평균 28% 빨랐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더 뚜렷했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낮고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크죠. 이 때문에 저는 환자들에게 공복으로 자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과식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작은 간식 한 숟갈이라도 있다면 몸은 아직 연료가 있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그 순간 근육 분해 대신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학자들은 단식이 수명을 늘린다고 말합니다. 이건 젊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이미 단백질 흡수 효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식은 회복이 아닌 손실로 작용합니다. 같은 금식이라도 젊은 세포와 노화된 세포의 반응은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수면의 질입니다. 공복으로 잠들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새벽에 깨거나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도 혹시 자다가 종아리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건 근육이 에너지를 잃고 비명을 지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모금 혹은 견과류 몇 알. 이 작은 보충이 근육의 불안 신호를 잠재웁니다. 공복으로 자는 습관을 단 한 번 바꾸는 것. 그것이 근육 건강의 전환점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오늘 밤 그 사이클을 끊어주세요. 다음으로는 반대로 너무 많이 먹는 밤 식사가 왜 또 다른 함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밤에 먹으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뒤 과하게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함정입니다.
잠자기 전 과식은 몸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밤에는 소화기관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름지거나 단 음식 혹은 양이 많은 간식을 먹으면 위가 밤새 소화하느라 쉬지 못하고 결국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 회복의 주인공인데 이 호르몬이 억제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과식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근육 합성 대신 지방 저장 모드로 바뀌어 버립니다. 즉,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결과는 살만 찌고 근육은 줄어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상적인 양은 작은 숟갈입니다. 손바닥 절반 정도의 양, 혹은 컵 반 정도의 우유나 두유, 견과류 3, 4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과식으로 분류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타이밍입니다. 잠자기 직전이 아니라 잠들기 30절 6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음식이 위에서 살짝 내려가고 혈액 속에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프랑스 루앙드의 실험에서 취침 1시간 전에 소량의 단백질 간식을 먹은 그룹은 동일한 음식을 자정 넘어서 먹은 그룹보다 근육 회복률이 40% 높았습니다. 먹는 시간이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혹시 당신은 잠들기 직전에 TV를 보며 과일이나 과자를 드시나요? 그 습관이 바로 성장 호르몬을 끄는 버튼입니다. 입은 만족하지만 몸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늦은 간식은 컵으로 계량해 정량만 두세요. 먹기 전에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씹어 삼키세요.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과식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바뀝니다. 밤의 간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양과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자연식이 비싼 단백질, 보충제보다 낫다고 말하는지 그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시니어 단백질 보충제가 쏟아져 나옵니다. 광고에서는 근육이 살아난다, 한 잔으로 하루 단백질 완성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충제는 약이 아니라 보조일 뿐입니다. 노년의 몸은 흡수 속도보다 지속성을 더 원합니다. 보충제는 단시간에 아미노산을 폭발적으로 올리지만 몇 시간 후엔 혈중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몸은 오히려 불안정한 대사를 일으켜 근육 합성 효율이 낮아집니다. 반면 자연식 간식은 천천히 고르게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은 밤새 7시간 동안 조금씩 분해되어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죠. 두부나 달걀 노른자, 콩가루, 귀리죽 같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아미노산을 안정적으로 전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간과 신장의 부담입니다. 보충제는 가공 과정에서 인공 향료, 유청 분리 단백질, 인공 비타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빠르게 흡수되지만 노화된 간에게는 과한 자극이 됩니다. 실제로 70세 이상에서 보충제를 과다 섭취할 경우 간 수치 AST, ALT가 평균 15-20% 상승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충제를 전면적으로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루 식사로 충분히 단백질을 채우기 어렵다면 보충의 개념으로 가끔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대체로 삼으면 안 됩니다. 밥, 국, 채소, 그리고 잠자기 전에 작은 간식.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도 지탱되지 않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단백 보충이 놓인 건강의 필수라고 주장하지만 최근에는 과한 단백질은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늘고 있습니다. 진실은 중간에 있습니다. 조화와 지속성. 밤마다 한 숟갈의 자연식을 챙긴다면 비싼 보충제 없이도 근육은 천천히 회복됩니다. 몸은 자연에 가까운 리듬을 좋아합니다. 기계적인 영양보다는 부드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필요하죠. 어느 80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내 몸이 정직하다는 걸 압니다. 자연이 주는 게 가장 오래가요. 그 말처럼 근육도 자연식의 리듬 속에서 살아납니다. 이제 실제로 근육이 되살아나며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68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아침마다 계단을 2칸씩 오릅니다. 그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약해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어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자기 전 간식 루틴을 실천한 후 몸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10시 반, 우유 반 컵에 꿀 한 숟갈, 콩가루 티스푼 하나를 섞어 마셨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운동은 예전과 같았고 식단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달 후 근육량이 1.8kg 늘었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가벼워요. 계단에서 잡고 올라가던 손잡이를 이제는 안 잡아요. 이건 삶의 질이 회복된 신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노년의 건강지표이자 자존심입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감각. 그것이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엔 작은 습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한 숟갈. 사람들은 흔히 큰 변화만을 찾습니다. 하지만 몸은 작은 신호를 좋아합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반복되는 리듬이 세포의 생명을 살립니다. 세계 노화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규칙적인 야간 단백질 섭취를 한 노년층은 5년 후 낙상 위험이 35% 낮았고 일상활동 점수 ADL가 평균 20% 이상 높았습니다. 즉, 먹는 습관 하나가 삶의 독립을 결정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신가요? 당신의 근육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조금의 연료만 더 주면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 단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과 당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반응할 뿐입니다. 실제로 일본 게요대 장수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70세 이후라도 3개월만 꾸준히 단백질 보충 루틴을 지킨 사람들은 근육량이 평균 11% 늘고 보행 속도가 5% 빨라졌습니다. 이건 노화의 속도를 되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잠자기 1시간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고 종아리를 가볍게 당겨줍니다. 이때 근육의 혈류가 열립니다. 2단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 위장을 깨웁니다. 3단계. 한 숟갈 간식, 우유 반 컵 플러스 꿀 반 숟갈 플러스 콩가루 한 티스푼. 4단계. 마음의 호흡, 내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누워주세요. 이렇게 4단계만 실천하면 몸은 첫 주부터 변화를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지 않고 밤중에 다리에 쥐가 덜 납니다. 한 달 후엔 옷을 입을 때 허리의 긴장이 달라질 겁니다. 혹시 그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되시나요?
몸은 기억합니다. 하루, 이틀은 반응이 없지만 3주를 넘기면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건 과학이 증명한 적응의 법칙입니다. 저는 80세 환자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만 알려주면 다시 강해집니다. 그분들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젠 내 근육이 잠에서 깨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잠자기 전에 5분, 단 한 숟갈. 이 작은 루틴이 근육의 운명을 바꿉니다. 운동보다 먼저, 보충보다 앞서 습관이 근육을 살립니다. 오늘 밤부터 이 영상을 기억하세요. 몸의 시계를 뒤로 돌릴 수 있는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어렵지 않았죠? 밤마다 사라지는 근육의 비밀, 그리고 그 근육을 지켜주는 단 한 숟갈의 힘. 결국 우리 몸은 작은 지속성을 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걸 정리해 볼까요? 좋은 음식은 우유, 꿀, 콩가루. 나쁜 습관은 공복잠, 과식, 늦은 카페인. 좋은 타이밍은 잠자기 30분 전. 나쁜 시간은 자정 이후.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반응할 겁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다시 걷고,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하루의 마지막 한 숟갈을 잊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만드는 약속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이끌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친구나 부모님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